아, 그리고 참고로 지난 수업 영상 내가 다시 보니까 초점이 조금 나갔더라고. 근데 그게 불편할 정도로 안 보일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네. 뭐 보신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은 돼요. 그래서 일단 잘 보시고 오늘 거는 조정을 좀 했으니까 이제 잘 보일 겁니다. 자, 943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임. 이 해를 구했더니 그게 모든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여기 플러스 1을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절대값 3x-2가 k 빼기 2보다 큼. 됐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이게 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절대값이 보이잖아. 절대값. 절대값이 보이잖아. 절대값 보이잖아. 절대값. 이때 생각해야 돼. 절대값이 무슨 뜻?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됐음? 그 거리. 왼쪽이 뭐야? 절대값이야. 그게 k 빼기 2보다 크대. x에 누굴 넣어도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니까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k 빼기 2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지.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겁니다. 됐음? 다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거야. 왜? 거리 개념이니까. 됐음? 근데 왼쪽을 봤더니 절대값 씌워져 있네? 얘 절대값 씌워져 있네? 얘가 아이씨 왜 이래? 얘가 항상 k 빼기 2보다 큰 거잖아. 그럼 도대체 k 빼기 2에는 누가 와야 될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 자, 결론 말씀드림. k 빼기 2에는 음수가 오면 됩니다. 됐죠? 그럼 절대값 씌운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 음수보다 무조건 크겠지. 받아들임? 그래서 첫 번째, k 빼기 2에는 음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k-2는 0보다 작다. k는 누구? 2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어차피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항상 음수보다 큰 거겠죠. 라고 표현이 될 거야. 자, 주의해 주셔야 돼. 절대값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자, 얘는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절대값 자체가 0이 나올 때가 있어. 수직선에서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는데 0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등호가 없죠. 절대값 쉬운 값이 k 빼기 2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k 빼기 2에는 음수가 올 때만 항상 성립합니다. 0이 오면 네, 안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얘는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큰 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모든 수에 대해서 누굴 넣어도 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k 빼기 2에는 누가 와야 된다? 음수가 와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2보다 작은 애 해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몇 번이었어요? 943번 문제 질문하신 분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산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3분의 2를 기점으로 크다 작다 나눈 친구들이 있어.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야. 근데 절대값은 크게 두 가지. 절대값의 정의를 갖고 해석하시거나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면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45번을 물어본 친구도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을 해석해 주세요. 945번. 이 표현입니다. 절대값이 있는데 얘가 1하고 3 사이에 있대. 그 말은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 빼기 2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그게 한 칸보다는 멀리 갔고 세 칸보다는 조금 갔대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해 주셔야 돼. 원점으로부터 한 칸과 세 칸 사이에 떨어졌다는 말은 1하고 3 사이에 어떤 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또는 왼쪽으로 한 칸과 왼쪽으로 세 칸 사이로 떨어졌다는 말은 마이너스 1과 마3 사이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뜻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결론, x 빼기 3이 1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x 빼기 3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수일 수도 있겠죠? 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x는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식 양변에 3을 더해주면 x는 4하고 6 사이 값이거나, 두 번째 식에 x에 3을 더해주시면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다음 사이에 있는, 다음 구간에 있는 x값들 중에 정수가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5도 있고 1도 있네요. 해서 몇 개? 2개. 됐죠? 다 답입니다. 따라올까요? 네. 959번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948번 문제, 949번 문제 두 개 보여드릴 거고요. (46번) 문제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절대값을 갖고서 연습을 좀 했어. 그럼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볼까라고 했을 때 연립부등식이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빨리 말해야 되겠네. 2x 넘어가서 8. 그럼 x는 4보다 큼.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서 빨리 말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x 빼기 2의 절대값이 a보다 작잖아.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거잖아. 그 말의 의미는 x 빼기 2가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에 떨어진다고. 됐음? 그래서 바로 가죠. x는 2 플러스 a랑 2 빼기 a 사이 값인가 봐.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선에 1층, 2층을 그려볼 겁니다. 자, 1층 그립니다. x는 4보다 크다가 1층. 됐죠? 자, 두 번째 2층이 좀 애매해요. 왜? x가 2 빼기 a랑 2 플러스 a 사이에 있거든? a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 범위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그려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해보는 거. 자, 그냥 그려볼게요.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요 사이가 2층이야 라고 그리는 순간, 자, a 값이 누군지 모르니까 얘네가 어딘지 나도 모른다고. 사실상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죠. 연립부등식의 해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게 나와야 돼. 됐음?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을 관찰했을 때 그게 4보다 크고 6보다 작게 나와야 돼. 야, 이렇게 겹쳐지면 2 빼기 a부터 2 플러스 a까지 이게 답인 거잖아. 맞아? 이렇게 겹쳐지면 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겹쳐져야 될까? 이렇게 겹쳐져야 될 거야. 그래서 야, 어디가 겹쳐진 거야? 공통된 부분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여기요. 4보다 크고 2 플러스 a보다 작은 범위요. 2 플러스 a가 누구야? 6이네요. 그래서 a는 몇이었다? 4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외워야 되는 건 명확해. 절대값이 무슨 뜻일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곱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거 외우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은 문제에 맞게 논리적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자, 보세요. 2-a가 4라면 a가 몇이라는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몇인 거죠? 그럼 자, 다시 얘가 4고 얘가 0이죠. 4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수가 있어요? 네,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948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높아지면 보여드립니다. 자, 절대값이 두 개 있네요.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3.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 나누고요.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심플할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3보다 작은 범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나눌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합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넣어볼 거예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얘는요? 음수. 됐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50 이런 거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시 앞에는 양수니까 그냥 쓰겠죠? 3-x. 뒤에는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표현될 겁니다.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음. 자, 정리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3x고요. 여기 마이너스 2였네. 플러스 1이죠? 넘어가면 4. 그럼 x는 어떤 숫자가 와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 올 겁니다. 그럼 이때 정리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자, 해석이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볼 거야. 그때 x의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답이래. 이 둘의 뭐야? 연립이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x값,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이 답일 겁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의 x값 범위, 답의 범위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 구간에 있는 적당한 x값을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세요. 자, 첫 번째 식,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니까 0이나 1 이런 거 넣어보시면 돼. 양수입니다. 뒤에는요, 양수네요. 그럼 앞에도 양수니까 그냥 쓰고 뒤에도 양수니까 그냥 써야 되겠죠? 해서 이 문제 질문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x에 3 넣으면 0 나와, 마일 넣으면 0 나와, 여기를 3, 여기를 마일로 설정하시면 구간이 꼬입니다. 작은 거를 왼쪽, 큰 거를 오른쪽에 설정하세요. 수직선처럼. 그래야 꼬이지 않고 이쁘게 풀 수 있음. 두 번째, 작은 거 넣었으니까 둘 다 음수. 사이에 넣었으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큰 거 넣었으니까 둘 다 양수. 라고 해버리셔도 안 됩니다. 넣고서 판단하셔야 돼. 진짜 양수 나오는지 보고 양수면 그냥 쓰고, 진짜 음수 나오는지 보고 음수 나오면 부호 반대로 쓰셔야 됨. 그래서 직접 넣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정리해 주시면 x 남죠? 여기는 5니까 넘어가면 뭐가 돼요? 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런 해석이 또 나와야지. 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인 거야. 됐죠? 이 둘의 뭐야? 연립입니다. 연립 부등식의 해를 말해주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 됐죠? 얘가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온 x값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x가 3보다 크면요, 마찬가지 넣어서 확인해야 돼. 양수예요? 음수예요? 3보다 큰 수 넣어보세요. 음수죠? 음수네요. 그러면 둘 다 양수네요. 음수 양수였으니까 자, 부호 반대로 바꾸고요. 그 다음 양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 주시면 3x, 그 다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넘어가죠. 6이네요. x는 누구? 2보다 작거나 같음. 마찬가지 해석해 주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야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인 거래. 둘의 연립입니다. 누군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만족하는 x값들이 보이지 않았음. 그럼 결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둘 다 되는 거죠? 그냥 둘 다 말해주시면 돼요. 자, 둘 다 말할 때 우리가 한 번에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겠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 b는 0이니까 더한 값 1번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분하게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언제가 0인데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답이 보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한 번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크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만 세면 되거든. 근데 구조를 봐봐. 이렇게 생긴 거야. 절대값이 있고 거기에 빼기 3을 했어. 이거의 절대값이죠. 그럼 크게 구조를 봅니다.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4보다 어떻다? 작다의 상황인 거야. 됐음? 자, 첫 번째. 어떤 식에 크게 절대값을 씌웠더니 그게 4보다 작아.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합시다. 절대값 씌워서 4보다 작아요. 무슨 뜻이니?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은 거야. 그 말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에 존재할 거야.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절대값 x 플러스 1에서 3을 뺀 값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 사이 어딘가에 있나 봐. 됐죠? 됐죠? 절대값의 뜻을 가지고서 해결해 봤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두 번째. 양변에 3을 다 더해버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은 3을 더하니까 7,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겁니다. 됐지요? 됐지요? 그럼 다시 절대값이 마이너스 1하고 7 사이에 있대 라는 말이잖아.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풀어서 연립해야 되는 거잖아. 자, 앞에 있는 둘을 볼게요. 해석합니다. 절대값을 씌운 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누굴까? 절대값을 씌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나와야 돼. 누굴까? 모든 실수. 됐음? 왜?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당연히 어떤 애가 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큰 거 아니야? 맞아? x에다 누구를 때려 넣어도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야. 왜? 최소 0이니까. 받아들임? 그럼 앞에 있는 둘이 연립하면 뭐가 나와? 실수 전체가 나옴.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뒤에 있는 둘만 보면 되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연산. 절대값 x 플러스 1이 7보다 작을 때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절대값 씌운 게 7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의 의미는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 플러스 1까지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아.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7 사이 값이 될 거야. 양변에 1을 빼면요. x는 6이랑 마이너스 8 사이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수는 몇 개 있습니까? 13개. 듣죠? 자,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자, x의 범위 나왔는데 이 안에 정수의 개수를 세는 거를 가지고서 손가락을 일단 접으시는 분들이 있죠? 훌륭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고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수를 세왔으니까요.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하지만 배운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 봐봐. 6보다 작잖아. 그럼 양수만 봐봐. 양수. 양의 정수. 1, 2, 3, 4, 5지. 그럼 1부터 5까지 몇 개? 5개. 그럼 이쪽 볼게. 마이너스 8보다 크니까 음의 정수 볼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만 세면 되지. 몇 개? 7개. 자, 여기 양수 5개, 음수 7개였지? 그 다음 중간에 누가 있어? 0도 있지? 해서 1개 더. 끝. 됐죠?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답을 13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핑크 색깔은 왜 안 하냐고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찾아야 돼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누굴로도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아니야? 모든 실수네요. 됐죠? 자, 결론. 앞에 2개, 뒤에 2개, 연립부등식의 해를 말하면 되지. 근데 앞에는 어차피 모든 실수니까 뒤에 나오는 놈만 말하면 답이겠네. 맞아요? 자, 다시 1층, 2층 나눠서 얘기할 건데 수직선에서 1층이 뭐였냐면 실수 전체가 다 1층인 거야. 그럼 2층은 누군데? 요게 2층인 거야.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는 누구? 그냥 얘만 말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이해 안 됐어요? 자,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한 개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만족하는 정수 x가 한 개뿐이라는 말은 일단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값들이 있어야 되지. 해가 존재해야 됨. 근데 그 중에 정수는 딱 한 개인 거야. 됐죠? 두 번째, 연립부등식을 풀어봅니다. 자, 5가 넘어가서 2를 나누면 x는 누구보다? 4보다 작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x는 a보다 큼. 얘가 두 번째죠. 그럼 연립부등식의 해를 말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4보다 어떤 애? 작은 애.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였냐면 a보다 큰 건데 a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함정. 그러니까 뭐해? 아무데나 그냥 a를 잡아. 그래서 자, 얘가 a야. a보다 크다가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인 거야 라고 쓰자고. 그리고 나 생각해 보는 거지.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자, 만약 a가 이렇게 있다면 연립부등식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는데 어떻게 정수가 한 개야? 말 같지도 않네. 있어야지.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4보다는 일단 왼쪽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됐죠? 범위를 줄여 나가는 거야. 자, 그럼 4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는데 정수가 한 개예요 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 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이네. 요 안에 정수가 딱 하나 보여야 돼. 그럼 확실한 건 이거죠. 3.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확실하게 3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2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2는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됐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네. 그럼 다시 A는 2하고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이것까지 생각해 주는 거야. 이게 논리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A는 누가 온다? 일단 2보다는 크지만 3보다 작은 애가 오는 건 확실하다고. 그리고 나서 안 끝나요. 왜? 자, A가 만약 3이었다면 됐죠? A가 만약 3이었다면 야, 연립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인 거잖아. 여기에 정수 있어? 없네. 그럼 A 값이 3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등호 붙이면 안 돼. 그럼 답이 아니야. 그럼 다시 이번엔 A가 2가 된다면 자, 공통된 부분 칠해 볼게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 범위의 정수 한 개만 있니? 그러네. 그럼 A 자리에는 2가 오는 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답을 얘기하실 때 2에는 등호가 붙은 형태로 말해 주셔야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외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돼. 자, 과자를 나눠주는데 2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아. 4개씩 나누어주면 5개 이상 6개 미만이 모자라. 미만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그럼 나도 미만이라는 표현에 맞게 한 번씩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부터 해결해 볼게요. 친구가 몇 명이니라고 했지? 그럼 나는 친구가 몇인지가 궁금한 거야. 친구 수 알아요? 몰라요? 알면 답이죠? 모르니까 일단 친구 수를 뭐라고 한다? X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쭉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2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와, 과자가 10개 남았네. 과자 수 말할 수 있죠. 됐죠?
자, 과자수를 설정합시다. 과자수는요. 친구한테 X명한테 2개씩 줬더니 야 10개가 더 남는 경우야. 됐죠? 그래서 과자수를 2x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때 이 부분 보셔야 돼. 4개씩 나누어 주면 5개 이상 7개 미만이 모자른 상황. 자, 다시 한번 과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자수의 범위를 준 거죠.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로 미만으로 남아. 맞아? 과자수의 범위를 줬습니다. 자, 그럼 과자수의 범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친구들이 있어. 전에 방 그린 거랑 똑같죠? 친구들이 막 있습니다. 친구들이 막 있어서 친구들한테 야 내가 과자 줄게 해서 4개씩 줄 거야. 자, 너 4개 먹어. 너도 4개 먹어. 했습니다. 다 4개씩 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이런 얘기했다. 5개 이상 7개 미만이 모자르대. 그럼 자 봐봐. 5개가 모자르다면 뒤에 과자를 못 받은 애가 있겠지. 맞아? 맨 뒤에 있는 학생 5개가 모자랐대. 맨 뒤에 있는 애 과자 받았을까? 못 받았을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얘는 과자 몇 개 받았을까? 3개 받았을 거야. 맞아? 봐봐. 우리의 목표는 다 4개씩 줬으면 좋겠어. 근데 5개가 모자르니까 마지막에 있는 얘는 4개 다 못 받아. 얘는 하나 못 받아. 그래서 몇 개 부족해? 5개 부족한 거야. 괜찮아요? 이 표현?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 괜찮아? 이런 상황일 거야. 그럼 이때 과자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때 과자수를 우리는 어떻게 셀까? 자, 마지막에 있는 2명까지를 제외하고 얘는 4개 받은 거잖아. 맞아? 자, 전체 몇 명이었어요? X명이었음. 확실한 건 얘네까지는 4개씩 다 받았지. 여기 몇 명인데? X-2명이죠. 맞습니까? 아, 전체 X명에서 2명 빼고 얘기했잖아. 맞니? 그럼 이때 과자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X-2명이 전부 다 4개씩 받고 거기에 3개가 더 있음. 됐죠? 왜? 마지막에가 3개 받았으니까. 받아들임? 이런 상황일 거야. 자, 두 번째 상황 또 얘기해 볼게. 4개씩 나누어주면 5개 이상 7개 미만이 모자르다고 했으니까 자, 7개 미만 상황 또 보겠습니다. 애들이 있어. 또 쭉 서 있습니다. 내가 과자를 첫 번째에도 4개 주고 두 번째에도 4개 주고 계속 4개씩 줄 거야. 근데 다 주고 싶은데 7개 미만으로 모자르대. 그러면 4개씩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7개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봐봐. 7개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얘는 몇 개 받는 거야? 못 받지. 맞아? 다 4개씩 준 상태에서 그냥 7개 뺏어가면 되잖아. 얘 못 받아. 그럼 얘는 몇 개 받아? 7개가 모자르다고 하면 얘는 일단 4개 못 받았지? 맞아? 4개 뺏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몇 개 더 뺏어가? 3개 더 뺏어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몇 개 받는 거야? 1개인 거지, 1개. 됐어, 여기까지? 그럼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는 4개를 다 받았어. 몇 명이? X-2명이. X-2명이 4개씩 다 받았어. 그리고 몇 개? 1개. 됐음? 요 사이로 있다는 얘기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때 우리가 과자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자수는요. 4x 빼기 2 플러스 1보다는 크고 4x 빼기 2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음. 됐죠? 여기는 왜 또 등호가 붙고 저기는 왜 또 등호가 안 붙어? 라고 하면 5개 이상이니까. 됐어? 이 그림 포함해서 있는 거고 7개 미만이니까 7개는 포함 안 하잖아. 맞아? 그럼 얘보단 더 많았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등호는 안 붙입니다. 얘보단 더 많겠지. 야, 이거보단 더 많아. 인 그림인 거야. 됐음? 만약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자, 문제를 과감히 바꿔야 돼요. 5개 이상 7개 미만이니까 몇 개 이하? 6개 이하로 모자른 거야.
됐음? 받아들여? 어차피 과자를 셀 때 1개, 2개, 3개 세지 1.3개, 1.5개 이렇게 안 되잖아. 받아들일까요? 7개 미만으로 모자르다는 얘기는 6개 이하로 모자르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그럼 이때 다시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 내가 학생들한테 과자를 4개씩 다 주고 싶어. 몇 개 필요해? 4X개 필요하죠. 맞아? 맞아 여기까지? 근데 몇 개가 모자르다고? 5개 이상, 6개 이하로 모자르다고. 받아들임? 받아들여? 그럼 과자 수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과자 수를 어떻게 말한다? 4x-6보다는 크거나 같고 4x-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등호 붙여서 말할 수도 있음. 됐어?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돼? 4x 빼기 8이죠. 더하기 1 붙였네. 그럼 뭐가 돼? 4x 빼기 7보다 크고죠. 등 없지? 과자수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4x 빼기 8에 3 더했죠? 4x 빼기 5. 어차피 같은 식. 됐음? 받아들여? 얜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 더하네. 얘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받아들여?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해서 다 배정한 다음 빼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뺀 상태를 관찰하면서 부등식으로 볼 수도 있음. 편한 걸로 보시면 돼. 해서 정리합니다. 결론. 과자 수는 위에서 썼듯이 몇 개였어? 2x 플러스 10개였다며. 그래서 여기 우측 왼쪽에다가 다시 정리해보면 자 4x 빼기 7보다 크죠? 누가? 2x 플러스 10이요. 그 다음 정리합니다. 4x 빼기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고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뭐 해주면 돼? 앞에 2개, 뒤에 2개 연립하시면 돼요. 자 앞에 2개 갈게요. 2x 넘어가면 17. 그럼 x는 2분의 17보다 작은 애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2x가 되죠. 마이너스 5가 앞으로 가면 15가 됩니다. 그럼 결론 x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은 애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론 x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7보다 작은 값인가 봐. 2분의 15는 몇이에요? 7.5죠. 2분의 17은요. 8.5죠. 그럼 친구가 몇 명 있는 거야? 7.5 이상 8.5 미만이네. 그럼 몇 명? 8명. 친구가 8.3명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됐죠? 뭐 다리만 있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 친구는 몇 명이다? 8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봐봐. 한 의자 한 개에 9명이 앉아버리면 6명이 남는 거야. 6명이 서 있음. 그 다음 12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음. 너한테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의자의 수. 의자 몇 개인데? 라고 했죠? 그럼 가장 간단하게 가요. 의자의 수를 x개라고 놓을게. 자, 의자가 x개라고 설정하는 순간 문제를 쫙 읽어주면 또 다른 조건이 나와. 또 다른 정보가 나와. 뭐가 나와? 학생 수. 첫 번째 여기서 얘기했죠. 자, 의자 한 개에 9명씩 앉아봐. 그럼 의자가 지금 x개 있거든? 그럼 첫 번째 의자에 9명, 두 번째에도 9명, 세 번째에도 9명, x번째에도 9명이 쫙 앉은 거잖아. 다 앉았더니 6명이 서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학생 수를 말할 수 있죠. 학생 수. 어떻게 말할 수 있음? 9x 플러스 6.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2명씩 앉히면 의자가 4개 남는다. 이거 뭐야? 학생 수의 범위를 준 겁니다. 자, 의자가 4개 남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에 했던 숙소에 방 주는 거랑 똑같은 상태죠. 첫 번째 의자에 12명이 앉아. 두 번째에도 12명이 앉아. 해서 애들한테 12개씩 쭉쭉 앉힐 거야. 그랬더니 의자 4개가 저 뒤에 4개가 딱 남더라고. 야, 이거 남는다 할 거야. 자, 몇 개요? 4개요.
맨 뒤에 의자 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의자가 4개 남았어. 빈 의자가 4개 남았어. 이건 냅둬.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이 의자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 애들이 앉긴 앉았잖아. 근데 꽉 채웠다는 표현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최소 1명부터 최대 12명까지 앉았을 거야. 13명이 앉을 순 없으니까. 맞아? 그럼 최소 1명부터 최소 12명, 최대 12명까지 앉았을 거임.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여기서 한번 또 끊어. 이 앞에 있는 의자까지 본다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 몇 명 앉았어? 여기에 몇 명? 12명 앉았겠지. 맞아? 여기까지는 12명이 앉은 거 확실하고 그 다음 여기에는 몇 명이 앉았는지 좀 애매해. 최소 1명부터 최대 12명까지 앉았을 거야. 그리고 4개가 빈 거겠지. 맞아? 그럼 결론. 전체 의자가 몇 개였어요? X개. 그 중에 여기까지는 확실히 12명 앉았잖아. 여기 의자 몇 개 있는 거야? X-5개의 의자가 있는 거지. 여기에 일단 애들이 앉은 건 확실해. 12명씩. 그리고 이 자리에는 최소 1명부터 최대 12명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학생 수를 표현해 보자고. 학생 수의 최소는 당연히 여기 1명 앉았을 때. 맞아? 어떻게 돼요? 12 x 빼기 5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이게 최소. 그럼 가장 많으면 저 끝에 의자에 12명 꽉 앉았을 때까지 어떻게 돼? 12 x-5 플러스 12 요 사이가 될 거라고. 자, 이때 선생님 여기 오른쪽에 쓰는 요 부분을 어차피 여기가 12명까지 앉았으면 그냥 의자가 몇 개? x 빼기 4개. 거기에 12명 다 앉은 거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을 거야. 어차피 같은 표현이죠. 어차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왜 안 나와? 정리합니다. 자, 의자 수를 우리가 학생 수를 우리가 9x 플러스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서 앞에 2개, 뒤에 2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으로 넘겨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면 12x 자 곱하면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59보다 크거나 같죠. 9x 플러스 6이요. 그 다음 마찬가지 전개해 주시면 12x 그 다음 마이너스 60에서 12를 더했죠. 마이너스 48 앞에 둘 뒤에 2개를 본 다음 연립하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3x 넘어가면 65 그럼 x는 3분의 65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9x 넘깁니다. 그럼 3x 마이너스 48이 왼쪽으로 가죠. 그럼 플러스 48이니까 54 그럼 여기 x는요 몇이야 이거? 18 됐죠? 그래서 결론 연립합니다. x는 18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6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오게 되겠네. 자, 참고로 3분의 65는 21. 얼마예요? 그럼 의자의 개수는요 18개 또는 19개 또는 20개 또는 21개가 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의자의 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끝. 됐죠? 해서 이 표현 다시 의자로 나오거나 숙소로 배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부등식 활용 문제 요거 다시 한번 꼭 연습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보실게요. 오늘 2차 부등식 얘기 좀 해볼 거고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과정을 한 번만 더 앞에서 표현을 해드리고 문제를 볼까 해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fx란 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그림으로 그리는 거 좀 잘 봐줘. 자, 이렇게 그리고요. y는 fx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gx를 그려볼게요. 편의상
x축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x축.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뭐 상관없거든.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fx, gx 그래프 두 개를 그리고 여기에 좌표들을 그냥 내 맘대로 막 설정해 놓을 거야.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4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3이라고 해야지. 잠깐만, 여기는 뭐가 되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요 x좌표를 뭐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몇 가지를 좀 질문해 볼 거야. 첫 번째 질문. fx하고 gx가 같을 때는 언제일까? 빨리 답해 줘야 돼. x가 마이너스 1 또는 4일 때. 뭐야 이거? 둘이 만나는 교점.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결과가 y 값이 똑같니? 라는 질문이잖아.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지금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거 앞에 보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일까? 자, fx는 참고로 위로 볼록 함수예요. 위로 볼록. 이 함수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x를 대입하면 얘는 x축 위에 있는 요 값들이 나올 겁니다. 이 점들의 y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gx는 언제 0보다 작을까요? 참고로 gx는 요겁니다. 직선이죠. 마이너스 3보다 큰 x를 대입하면. 왜냐면 마3 넣으면 0인데 얘보다 큰 수 넣으면 밑으로 내려와. 큰 수 넣으면 밑으로 내려와. 큰 수 넣으면 밑으로 내려오잖아. 맞아? 그러면 0보다 작은 값들이 나올 겁니다. 따라올까요? 봤어요? 돼요? 민수야 봐야 돼. 이거 봐야 돼요. 됐어? 괜찮아? 선생님 봤어? 봤어? 괜찮아? 둔지 봤어요? 연아 괜찮니? 효진이 잠 깨야 돼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4) 이상? 자, fx가 요 2차죠. gx가 직선이죠. 그럼 봐. x에 누굴 넣었을 때 fx에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gx에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보다 더 클까? 이거잖아. 그럼 봐. 딱 결론만 볼게. 과정을 살짝 볼게. 자, x에다 0 넣으면 gx의 y값은 여기 있죠. f의 y값은 여기 있지. 맞아? 누가 더 커? f가 더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럼 부등호 만족하겠네? 받아들여? 그럼 요 점은 f가 더 큰 거 맞아? 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가도 f는 위에 있고 g는 밑에 있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도 f가 위에 있고 g가 더 밑에 있지. 맞아? 언제까지 계속 이 관계가 유지돼? 4일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맞아?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은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돼? 같아질 때까지. 누구?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넣으면 계속 f에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이 g에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받아들임? 납득이 돼? 괜찮아?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효진이 괜찮아? 돼요? 봤어요? 쟤 누구야? 정훈이? 정우 깨워. 영원히 자기 싫으면 일어나라고 좀 해주세요. 됐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식으로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클 때, 누가 더 작을 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두 함수를 비교해서 두 함수 중에 f가 더 클 때, g가 더 클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그림 하나만 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
함수 그래프 두 개를 또 그릴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그릴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y는 fx 그립니다. 그 다음 직선 그릴게요. 이렇게 직선 y는 gx. 자, 문제에서 물어볼게. 첫 번째 질문. 참고로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뭐 2, 뭐 이 정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네, 뭐 이 정도만 놓읍시다. 자, 첫 번째 fx가 0 될 때 언제야? fx 0 될 때 언제야? 이거 x에다 누구 넣으면 f 함수 0 나와? 없죠? 뭐냐니 없는 거지. 뭐긴 뭐야 없잖아. 봐봐. x에 누구 넣었을 때 이 y 값이 0일까를 찾는 거잖아. 맞아? 자, 누구 넣어야 0 나옵니까? 이 점의 y좌표가 0이야? 여기가 0이야? 이 점의 y좌표가 0이야? 아이, x가 0이고 y가 3이지. 왜 그래? 맞아? 그럼 0 나온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 x축이랑 만날 때를 보는 거 아니야? 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음 하면 되지 뭘. 따라와요. 자, 다시 두 번째. gx 0 나올 때 언젠데? 그래, x가 2일 때 x에 2 넣으면 0 되잖아.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여? 자, 세 번째. fx가 gx보다 더 클 때는 언제일까? 모든 실수. 누굴러도 다 f가 위에 있죠. 예를 들면 야, 0 넣으면 나오는 값 얘는 3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럼 0 넣으면 당연히 왼쪽이 더 큰 거야. 맞아? 그럼 0보다 조금 더 큰 수 1 넣어볼게. 1 넣으면 나오는 값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 f가 더 큰 거 맞네. 2 넣으면 나오는 값 g는 밑에 있고 f는 요 위에 있잖아. 맞아? 누굴러도 f가 다 위에 있네요. 맞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모든 실수가 다 답이네요.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야. 괜찮음? 괜찮아? 그림 보면서 괜찮겠어 해서? 헷갈렸죠 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2차 부등식을 말하기에 앞서서 식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림부터 보여줄 거야. 145페이지. 자, 몇 차 함수 그래프예요?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문제 써있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 자, 너한테 물어본다. 162번. fx가 0보다 클 때 언제일까? 됐죠?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4보다 클 때. 이때죠. 또는입니다. 또는. 봐봐. fx 그래프 그렸어. 이거 0보다 클 때니까 결과적으로 0 나올 때가 언제냐면 x축일 때야. 이때가 0이잖아. 맞아? 얘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질 때가 언젠데 여기 있죠. 여기 있지. 맞아? 그럼 이 점들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네. 그거 넣으면 양수 나와. 0보다 커. 4보다 오른쪽에 있네. 그거 큰 4보다 오른쪽에 있네. 이 값들 넣으면 역시 마찬가지 양수 나와. 됐어? 그럼 2보다 작은 애 넣든가 4보다 큰 애를 넣으면 다음 함수값이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연아 괜찮니? 그럼 2번 답 어떻게 될까요? 네, 등호만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수. 왜? 0 포함해서 0보다 클 때니까. 맞아? 그럼 0 나오는 것도 답으로 말해줘야지. 애매해? 애매해요? 이거 애매한 친구들 있어. 그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중1 때부터야. 얘네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이렇게 그렸거든.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자, y는 5x 빼기 6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처음에 옛날에
중1 때 이거부터 했어. 야, x가 마3이야. 그럼 y는 몇인데? 마3 넣으니까 말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1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16이요.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11이요. 마이너스 6이요. 마이너스 1이요. 얘는 누구니? 2 넣으면 몇이야? 4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니? 15니까 뭐야? 9. 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 표를 우리가 뭐 했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찍은 거야. 아, x가 마3이면 y는 저기 있는 마이너스 20일 나와서 이 점을 지나나 봐.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6을 딱 찍어서 이 점을 지나나 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0을 찍고 어머 요 점 지나네. 그럼 x가 0이면 마이너스 6 지나. 이렇게 점을 무수히 찍다 보면 내 눈에 이게 선으로 보였다고. 됐음? 이게 먼저였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지. 자, 내가 5x 빼기 6을 편의상 fx라고 할게. 첫 번째 질문. 야, 이거 fx 0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y값 0 나올 때 찾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5분의 6 넣으면 0 나와. 그럼 5분의 6이 답이네. 그게 그림에서 x축과 교점으로 보인다고. 두 번째. 야, 그럼 이거 fx가 0보다 클 때는 언제야? 라고 하면 누구 넣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클까? 0보다 크네? 얘네들 0보다 큰데? y값 0보다 클 때.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y좌표가 0보다 클 때를 찾자는 거야. 됐음? 누구겠어? 5분의 6보다 큰 애들 넣으면 되겠지? 맞아? 이 과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야 돼. 지금 말한 거 받아들이겠어요? 돼요? 그럼 다시 밑에 있는 문제 가볼게. 누구 넣어야 0보다 작을까? 이 마이너스 2랑 4 사이가 되겠죠? 네, 천천히 말해주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넣으면 그때 나오는 이 점들의 y좌표가 다 0보다 작잖아. 됐어? 1 넣으면 나오는 값을 y값, 2 넣으면 나오는 값을 y값. y값이라고 했으니까 y값 0보다 작을 때 보면 되겠네. 받아들여? 965번 등호만 붙이면 되죠. 이런 표현이라고. 그림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림으로 봐야 돼. 그러면 식으로 보는 건 어렵지 않아. 어차피 넌 식으로 그려도 식으로 풀어도 마찬가지. 마지막엔 그림 해석을 할 거야. 자, 오른쪽 가보시면 699번입니다. 자, 699번이고 자, 그림을 또 역시 마찬가지 보면서 얘기할 거라고. 자, 이제 말하면 돼요.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클 때 언제야? 그림 봐. 2 빼고 다. 왜? 2 넣으면 0이니까. 나머지는 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잖아. 됐어? 그럼 뭐라고 써?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뭐. 그럼 두 번째 답은 뭐겠어? 모든 실수. 됐어요? 그럼 다시 오른쪽 위로 넘어가서 요 그림 봅시다. 뿅. 자, 같은 그림이죠. 0보다 작을 때 언제야? 없어. 누굴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969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언제야? x가 2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없잖아. 그럼 x는 2 하고 끝난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괜찮아? 자, 145페이지에 있는 970번 문제는 일단 넘어갈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2차 부등식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됐어. 앞에 있는 개념 얘기 마저 할게. 근데 바로 문제 좀 보자고. 974번 요거. 요거 기본 문제. 유형 문제 말고 아직 기본 문제 봐야지. 봐봐. 2차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해서 진짜 왼쪽에 2차식 주어져 있지. 맞아? 너 이거 다음 만족하는 x값을 말해야 돼. 그럼 x에다 하나씩 넣어볼 거야?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자고. 왜? 우리는 알고 있어. 봐. x 빼기 2하고 x 빼기 5를 곱한 값을 지금부터 네가 y라고 하면 돼. 그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럼 x에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3 넣으면 누구, x 좌표에 따른 y 값들을 쭉 말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수직선에 그리면
이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이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2 넣으면 0 나오고 5 넣으면 0 나온다?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음? 그렸잖아.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자, 봐봐. 여기 x에다가 누구를 넣었을 때 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까? 봐. 우리 분명히 얘기했어. 얘를 우리가 y라고 봤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본 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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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들의 좌표가 다 y가 0보다 작고 요점은 0인 거잖아. 맞아? 그럼 이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x에 누구 넣었을 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 넣으면 그때 나오는 결과들이 다 y 값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 이걸 뭐 한 거야? 눈으로 본 거잖아 지금. 연아 괜찮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계속 얘기해 라는 애들이 있고, 두 번째 얘기는 헷갈리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 헷갈릴 게 딱히 없어. 네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만 한 번 정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그럼 봐봐. 우측으로 가면 979번 있죠? 자, 2차식 주어지고 부등식이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고 함.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말해볼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가 길게 써있네.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고.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6을 지금부터 y라고 하자고. 됐음? 지금부터 y라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나 지금부터 얘 y라고 할 거야. 그럼 네가 구하려는 질문은 y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y 값은 도대체 누군데요? 라고 하면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2 넣으면 나오는 값, 3 넣으면 나오는 값, 이런 것들이 y잖아. 맞아? 그럼 우린 뭘 보면 된다? 2차 함수를 관찰하면 된다. 자, 얘 그릴 수 있습니까?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 그릴 수 있지. 그 다음 우리 이 전까지는 그래프 그리자라 했을 때 두 가지였어. 꼭지점의 x좌표, 축의 방정식 구에 윗볼록 아랫볼록 그려 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조금 결이 달라진 게 있지. 뭐야? 0보다 크니 작니잖아. 그럼 우리는 얘 0 만드는 값을 찾자고. 다행히도 얘가 뭐가 되냐? 인수분해가 되죠. y는 자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쓰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이에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 그럼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윗볼록 아랫볼록이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인 거고, 그럼 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3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는 위로 볼록 이차함수 그래프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받아들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y값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죠. 여기죠. 맞아?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0보다 작잖아. 그럼 x에 누구 넣었을 때인데? x의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또는 3보다 더 큰 수 넣었을 때, 그때의 결과는 다 0보다 작을 거야. 받아들임? 돼요? 진짜로. 답 나왔다고요?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 점들, 이 점에 y좌표가 오려면 x에 누구 넣어야 될까?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지.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클까 작을까?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보다 어때? 작겠지.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3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럼 3보다 어떨까?
그럼 3보다 큰 수 넣으면 나오는 y값 점 찍은 거지. 3보다 큰 수 넣으면 나오는 y값 밑에 점 찍었겠지. 맞아? 그럼 결론 x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넣고 아니면 3보다 큰 애 넣으면 이렇게 밑으로 다 그려질 거 아니야. 음수겠네.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밑에 보면 982번 문제가 보입니다.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해서 지금 2차식을 또 줬죠. 어떻게 보냐? 아, x 빼기 5의 제곱을 지금부터 y라고 볼게. 그럼 너 뭐 구하는 거야? 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는 거야. 아, 얘가 y라며. 맞아? 그럼 너 2차 함수 그래프 그려. 그래서 이 y좌표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언젠지 눈으로 봐. 그때 x값들을 다 말해달라고. 이해돼? 그릴 수 있습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볼록.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5 넣으면 0 나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중근이죠? 맞아? 0보다 작을 때 있어? 그럼 0일 때 있어? x가 몇일 때? 5일 때. 답이에요. x에 누굴 넣어도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나와. 작을 때가 있었으면 뭐야?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졌어야지. 받아들여? 받아들여?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986번.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또 마찬가지. 2차식 나왔네? 아이 모르겠다. y라고 해야지. 4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을 계산된 값을 내가 y라고 할게. 얘는 지금 더 y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본 거야? y가 0보다 작을 때 물어본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 x가 1이면 y값 누구? 점 찍어. x가 2면 y값 누구? 점 찍어. x축 y축 해서. 그래서 뭐? y가 0보다 작을 때만 네가 얘기해 달라고. 그럼 그릴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되죠. 2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그럼 x축, y축. 얘는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 나오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맞아? 그럼 x에다 누구 넣어야지 y가 0보다 작을 때 나오니? 없네요. 됐어? 선생님 여기 아니에요? 야, 이 점의 y좌표 봐봐. 0보다 작아? 아, 위에 있잖아. 위로 올라갔잖아. 맞아? 받아들여? x축 밑에 여기 그래프가 안 그려졌네. 아유, 그럼 뭐야? 해가 없네. x에 누굴 넣어도 나오는 결과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없네. 받아들여요? 왜? 있었으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나온 것들을 그래프로 그렸을 거 아니야. 점을 찍어서. 그럼 분명히 요 밑에 있었어야지. y가 0보다 작을 때가. 없네. 그럼 해가 없는 거네. 괜찮아? 그래서 결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같이 다녀. 얘네가 따로 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해석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를 못해요. 개뻥입니다. 그냥 못하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989번 문제 보겠습니다. 989. 자, 이 문제를 푼다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요. 판별식이라니! 방정식 때 쓰는 거 아니야, 판별식을? 부등식에서 쓰네. 왜 그랬을까? 함수로 관찰했거든. 그럼 함수에서 판별식은 왜 쓰는데? 교점의 개수를 셀 때 썼거든. 같이 다닌다고. 그럼 봐. 내가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지. 어떻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있을 거야. 2 넣으면 나오는 값도 있을 거야. 그 값을 내가 y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y가 0보다 클 때는 도대체 언제인지 말해달라고. 됐어? 그러면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립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됐어? 얘 0보다 클 때가 언제인지만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돼. 맞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서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야,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지더라. 너 0보다 클 때 말해줘. 라고 하면 Y값들이 0보다 클 때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Y값이 0보다 클 때는 여기잖아. 여기잖아. 맞아?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애들을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나와. 요 점보다 더 큰 애들을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나와. 라고 말할 거야. 만약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Y좌표를 관찰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애가 다 답일 거야. 맞아? 그럼 X축이 도대체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렇게 그려졌나? 접했나? 안 만났나?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라고 물어보면 판별식을 보죠.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0보다 작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됐을까요? 그럼 0보다 큰 애는 누군데? 모든 실수 다 되네. 자, 주의하십시오. 안 만난다고 했더니 그래프를 요 따위로 그린 새끼들이 있어요. 죽일 거야 내가.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는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연장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나 무조건. 그래서 어딨어? 밑에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의 과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7페이지 기본 문제 정도만 해결해 오시면 되는데 너무 쉽다고 느껴질 거야. 지금 부등식에 대한 얘기 딱히 안 함. 뭐 했어? 함수 그래프와 X축. 요거에 대한 이야기로서 부등식 얘기합니다. 요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에 수업에 약간의 좀 그 변화가 좀 살짝 있습니다. 다음 주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수업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